네, 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망한 영아가 총 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하나의 단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이 돼서 이 국가가 시행하는 그 예방 접종은 맞았지만 부모가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한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이 영아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영아 살인이 9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총 지금 신고 안 된 영아가 2,000명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좀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단면이 조금씩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치로 인해서 사망 또는 살해된 사례가 5명, 과천, 수원, 대전, 거제에서 있었는데 이 경찰이 과천시로부터 의뢰받아 긴급 체포한 50대 여성은 하루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때문이라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긴급 체포 석방과는 별개로 처벌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일단 이제 공소시효는요, 그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정형이 뭐 3년 이하다. 이렇게 가벼우면 공소시효도 짧고요. 네. 그다음에 법정형이 높아지면 공소시효도 높아지고 또 요즘 이게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사체 유기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형량이 낮아요. 사체 유기는 이게 징역 형량이 낮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아마 이게 석방은 됐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다운 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졌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사가 필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운 증후군이라서 이게 갑자기 숨지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이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러면 이게 그 유기치사나 죽었으니까. 네. 심지어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그 부모는 아기를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아기한테 뭐 젖이나 음식을 안 줘서 이게 사망 이르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가능한. 따라서 저는 최소한 이게 유기치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2015년부터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 아기들이 대부분 수일 내에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방치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유기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015년 그 경이었고 또는 뭐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한 지금 사건도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아기가 이제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시신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부검을 통해 그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망이 과연 자연사인지 유기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해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거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체 유기나 이런 부분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아이가 죽는 데에 그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진상조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분명히 수사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당시에 시신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관계,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역별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수원지법에서 결정이 될 전망인데요. 선욱 변호사님, 원래 이 당초에 친모 진술이 이제 숨진 아이를 당시에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어떤 그런 판단의 요소가 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그렇죠. 이게 그 아마 진술의 그 구체성과 일관성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따져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진술이 번복된 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지금 수원 냉장고 시신 사건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차장님. 네. 이 나머지 사건들도 살인죄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형법에는 아직 그 영아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출생 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살인 행위가 있었다라면 영아 살인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은폐하거나 이런 의도성이 있다라면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건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아 살인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영아 살인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로 통합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국회에서 이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된 그 여성의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게 갓 출산한 아이를 데려와서 사흘간 집에 방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기치사를 넘어서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닌지를 좀 수사기관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출생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나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를 사흘간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도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어쨌거나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부랴부랴 대책 마련이 좀 나서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좀 대책이 출생 통보제입니다. 이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서준욱 변호사님, 이 법의 좀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출생 통보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게 안 되니까 출생 신고를요. 보통이 뭐 한 달 이내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제가 보기에 과태료 5만 원 논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과태료 5만 원. 네. 그래서 이게 출생 신고를 늦게 하거나 뭐 제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출산보다 호적 생일이 한 10개월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바로 이게 출생을 통보해주는 이게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이것도 조금의 그 부작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미혼 뭐 여러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아기를 낳겠다. 네. 이러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나 이게 숨기되겠다. 그런데 집에서 그러면 혼자 하다가 의료기관을 못 가게 되니까 통보가 되면 이런 게 부작용.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보완책들, 뭐 보호 출산이나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를 두고는 아직까지 여야의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보완 제도의 마련이 절실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나 이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사실 출생 통보제뿐만 아니라 보호 출산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과거에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처음에 했던 이유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무분별한 뭐 익명성에 기대서 또는 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좀 출생을 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국회가 이 논란을 이번에는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결국에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법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